네, 반갑습니다. 텃밭찌개입니다. 오늘은 3월 말과 4월 초에 심을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겨울이 가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새싹이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의 텃밭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은 감자입니다. 중남미가 원산지인 감자는 19세기 초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산이나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감자는 1920년쯤에 독일산 신품종이 들어와 강원도에서 재배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말에 이르러서는 널리 재배되기 시작해서인지 실록에는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감자, 칼로리가 낮고 단맛이 적어서 식사 대용이나 밥 반찬으로 곁들이기 좋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감자의 뛰어난 효용은 바로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티아민이라는 불리는 비타민 B가 사과보다 10배나 풍부한데, 티아민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유기적으로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만한 감자의 전분이 영양분을 감싸고 있어 강한 열에도 영양소에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각종 조림, 구이, 찌개 등의 열 요리에도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파종 시기는 여러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남부지방은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 중부지방은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라고 합니다. 수확 시기는 보통 6월입니다. 텃밭이나 농장에서 가장 먼저 심는 것은 감자입니다. 첫 번째는 씨감자에 싹을 틔워야 합니다. 보통 종묘사에서 씨감자를 살 수도 있지만 작년에 농사를 짓고 남은 중간 정도나 아니면 작은 씨감자를 모아두었다가 그늘에서 싹을 틔워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둑 만들기입니다. 감자의 땅은 물빠짐이 좋아야 합니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모래같이 푸슬푸슬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만약에 땅이 점토질 땅이나 진흙 같은 땅이라면 모래나 마사토를 넣어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심기 2주나 3주 전에 미리 퇴비를 넣어서 땅이 감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둑은 높게 해주어야 됩니다. 배수가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감자가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감자가 자라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로는 감자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싹 틔워서 있는 감자를 2조각 내지 4조각 정도로 잘라줍니다. 자를 때에는 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잘라주시고요. 자른 부위는 세균이 침투할 수 있으니 소독을 해주는데, 보통은 잿가루를 통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심는 간격은 30cm를 띄워서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감자는 햇빛에 노출될수록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깊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심는 깊이는 10에서 15cm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물은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콩과에 속한 덩쿨 식물로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재배해온 작물입니다. 지금은 세계 전역에서 재배가 되며 가장 큰 산지인 캐나다입니다. 완두콩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병에 좋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미네랄은 심장 건강을 도와 심장 건강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효능이 있어서 항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질의 소화기 건강을 돕는다고 합니다. 파종 시기는 3월에서 4월이고요. 수확 시기는 6월에서 7월이라고 합니다.
물빠짐이 좋은 토양은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요. 완두콩은 너무 깊지 않게 3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심고 한 구멍에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씨앗을 넣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완두콩을 심기 전에 물에 불렸다가 심으면 발화가 잘 되고 완두콩은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줄기가 쓰러지지 않게 지주를 세워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식물로는 강낭콩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시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입되어 식용으로 재배가 되기 시작했으며 지질과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고르게 함유하고 있어서 콩으로 그리고 잡곡밥으로 많이 쓰입니다. 강낭콩은 장과 변비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파세올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유하고 있는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강낭콩의 종자의 종류로서는 얼룩이 강낭콩, 흰 강낭콩, 호랑이 강낭콩, 빨강 강낭콩, 검정 강낭콩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강낭콩은 또 덩쿨성 식물과 비덩쿨성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파종 시기는 3월에서 4월이고요. 수확 시기는 6월에서 7월입니다. 비덩쿨성의 종류로서는 파종 후 65일에서 70일 정도에 수확하고 중생종으로서는 초세가 강하고 꼬투리는 12에서 15cm 정도로 붉은색의 얼국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배 환경은 대체로 온난화 기후가 좋으며 개화기에는 온도가 높으며 꽃이 떨어지고 고온 건조 시에는 콩이 굵어지지 않습니다. 결시기에는 비가 자주 오고 다습하며 썩기 쉬우니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작물로는 상추입니다. 각종 쌈, 채소들은 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파종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추는 봄과 가을에 파종하여 작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추를 심을 때에는 2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심으면 되는데 씨앗을 뿌리고 흙을 너무 두껍게 덮으면 발화가 되지 않으니 얇게 덮어주고 그리고 수분 증발을 막아두기 위해서 물을 자주 주는 것이 꿀팁입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 연중으로 가능하고요. 수확 시기는 한 달 정도 뒤인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물로는 대파입니다. 대파도 상추와 마찬가지로 봄, 가을에 심을 수 있는 파종인데요. 수분 관리하는 것이 까다롭지만 발화가 잘 되는 대파는 재배 기간에 비해 오래 먹을 수 있고 많은 양을 생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3월 봄에 심기 좋은 파종 작물입니다. 대파 한 구멍당 3개에서 4개 정도의 파종해도 되고 일정 간격을 두고 줄 파종해서 심어도 됩니다. 파종이 어려울 수 있으면 가까운 종묘사에 가서 모종을 사서 심는 방법도 좋습니다. 파종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이고요. 수확 시기는 9월입니다. 여섯 번째 작물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며 텃밭에서 간단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봄에 심을 수 있는 파종 작물인데요. 시금치는 짧은 기간에도 빠르게 발육이 되며 그리고 충분한 물을 주어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파종할 때는 시금치의 씨앗이 두껍고 날카롭기 때문에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물에 담근 후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 3월에 파종을 하면 수확 시기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수확을 할 수 있고요. 연중 언제든지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작물로는 바로 열무입니다. 열무는 40일 정도 짧은 기간에 재배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무는 열인무라는 의미로서 다 자란 열무를 수확하는 것이 아닌 어린 상태의 열무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무처럼 더 오래 재배하면 일반 무처럼 무 부분의 굵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무는 모종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심는데요. 보통 줄뿌림을 통해서 모종을 심습니다. 발화율이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는 양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추후에 불량한 새싹을 솎아내고 건강한 새싹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수확물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줄뿌림을 통해서 넓은 노지에 심으면 40일 정도에서 50일 정도 후에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심으면 5월 초에 열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텃밭 작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에서 이렇게 많은 채소와 작물들을 파종하셔서 많은 결실들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텃밭지기였습니다.